자, 거의 2차 분홍식 제일 마지막인데, 시험 범위가 뭐 고차 방정식에 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이, 어떤 선생님들은 2차 방정식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잘 알아두시고, 지금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수능 때까지도 많이 써먹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먼저 2차 방정식 실근의 범위, 실근의 범위 일명 근의 분리,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근의 분류.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판별식이 양수다. 뭐를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중근 가지고 판별식이 음수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집니다. 요 얘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두 근의 곱이 뭐다? 양수다. 두 근의 곱이 양수래. 그러면은 두 근의 합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고,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잠깐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양수란 말은 합이 양수 서로 다른 이거 무시 괜히 헷갈려. 자, 일단 요것만 정리를 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대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있다? 허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판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래 가지고 개념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자, 오늘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신나게 해줘야 됩니다. 2차 방정식 실근의 범위. 자, 일명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 혜빈아, 실근이 뭐죠? 실수인 것만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공연이 실근이 뭐죠? 실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해라. 수학적인 그 완벽한 대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실근은 실수인 근이지. 그죠? 막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을 해라 이거죠. 실근, 뭐라고요? 교점, 그렇지. 실근은 교점입니다. 교점. 맞나? 실근은 교점. 그 다음에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돼? 그렇지. 훌륭합니다. X절편. 됐나? 실근은 교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자, 실근은 뭐다? 교점, X절편.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은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갑니다. 그래프를 그려 무엇을 한다? 우리는 X절편을 살핀다. X절편을 살핀다. X절편이 뭐라고요? X절편이 실근입니다. 자,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근 사이에. 자, 두 근 사이란 말은 X절편 사이겠죠.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자,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이 말은요, 내용을 따져보면은, 자, 두 근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되냐.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 한 근은 2차 방정식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할게. 얼마? 1. 이런 것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X절편을 살핀다 했죠.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지. 그치? X절편을 살피려고 하니까 그건 일단 두 개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꺼보자 이거죠. 맞나? 그러면은 요거는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대. 그러면은 요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뭐다? 1이 있겠죠. 됐나? 자, 그러면은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뭔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죠. 맞나? 자, 뭔가 있을 때는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결론만. 자, 요때는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자, 왜 감사하냐면은 얘네들은 경계값만 챙기면 됩니다. 체크만 해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자, 경계값이 뭐냐? 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결과가 얼마가 돼?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돼?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 f의 x는 얼마? 0이라고 한다면은 f의 얼마?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되고, f의 얼마? 1이 뭐가 돼? 양수가 된다. 이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들어갈게요. 됐나? 자, 그런데 두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본다면은 두건이 모두 뭐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얼마 있어? 1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두 건이 모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요렇게 되어야 되겠죠. 맞나? x 절편이 건이라고 했잖아. 그지?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실제로 그리는 순서는요. 자, 요렇게 놓고 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건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있고. 이해됐나요? 요렇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아까처럼 경계값. 자, 얘를 갖다가 y는 뭐다? f의 얼마? x라고 한다면은, 자, f의 얼마?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양수가 되고, f의 얼마? 1도 얼마가 돼? 양수. 요 조건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겠죠. 맞나?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도, 그럼 이런 건 어떡할 건데요?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경계값 외에 추가로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판별식 D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그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판별식 D가 얼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됐나? 그런데 그러면 좋아.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 같고 요거 두 개를 만족한다라고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거지? 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자, 판별식 D 양수지. 그 다음에 요거 경계값들도 다 뭐다? 양수지. 그런데 두 건이 요 사이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에 추가로 또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축의 위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축의 위치. 됐나? 홍윤아. 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y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축의 방정식 불러봅시다. 축의 방정식. 자, 축. x는 얼마? 그렇지. 2a분의 얼마? b의 부호반대. 됐나? 나머지도 다 알고 있죠? 나중에 또 물어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보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실근의 범위. 일명 뭐라고도 한다? 근의 분리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실근은 뭐라고요? 실근은 교점. 경우에 따라서는 뭐다? x절편입니다. x절편.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무엇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무엇을 살핀다? x절편을 살핀다. 자, 케이스가 두 개로 나옵니다. 뭐다?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자, 첫 번째 뭐다?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요런 겁니다. 여기 뭐 3. 됐나? 자,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얘는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많은 걸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뭐만 체크를 하면 된다? 얘는 경계값만 체크를 해도 괜찮습니다. 체크를 해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됐나? 자, 다시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얘는 땡큐고 뭐만 체크해도 된다? 경계값만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그지? 경계값이라는 거는 여기 얼마? f의 얼마? 3. 얘가 뭐가 된다? 음수. 3일 때 값이 음수잖아. 그지? 요것만 체크해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요런 케이스죠. 요렇게 돼.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얼마? 7, 이런 것들. 됐나? 자, 얘는 유유입니다. 유유. 얘는 눈물을 머금고 뭐를 찾게 되면은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더라 또? 축의 위치. x는 2a분의 얼마, b의 부호반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체크해야 된다? 경계값. 요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됐나? 자,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얘는 눈물을 머금고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값. 얘네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얘가 반드시 숙지하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저거 알아요. 땡큐 유유까지만 기억을 하던데 그거 말고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다 하셔야 됩니다. 됐나? 자, 2차 방식 실근한 범위 문제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요 녀석의 두 건이 모두 뭐다? 1보다 크다 했어.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x 절편을 살핀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두 건이 요게 x 절편이잖아. 모두 1보다 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1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사이에 뭔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네요. 됐나? 그럼 첫 번째 뭐 챙겨야 돼? 판별식. 자, 판별식 짝푸니까 4분의 얼마 d나 절반의 제곱 a의 제곱 빼기 얼마 3a 됐나? 얘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은 돼도 된다 이거지. 선생님 이거는 건이 하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건, 중복되는 두 개의 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풀자. 자, 2차 부등식이네요. 자, a 얼마, a 빼기 3이 얼마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모양이 이렇게 벌어졌네. 어떻게 되더라? 준석씨 말을 해야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분명히 이렇게 보여. 그러면은 a가 얼마, 0보다 작고 얼마, a가 얼마, 3보다 크다. 요거 1번 조건에서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 뭐를 체크를 해야 돼? 여기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 캡이나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더라? x는 2a분의 그렇지 b의 부호반대. 그러면은 x는 요거 2배분의 이거의 부호반대 a지. 맞나? 그러면은 여기 축. 자, 축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a가 축이잖아. a도 역시 1보다 큰 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두 번째 이것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체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경계값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경계값. 경계값이란 말은요. 1을 넣으면 값이 얼마가 돼? 양수가 나오겠지. 위에 있으니까. 됐나? 경계값. 자, 여기서는 뭐다? f의 얼마? 1. 얘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f의 1 집어넣어 볼까? 자, f의 얼마? 1은 1 빼기 얼마? 2a 더하기 얼마? 3a.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양수. 그러면은 a는 얘가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요거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수직선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첫 번째 거는 뭐다? 여기 얼마? 0이고 여기 얼마? 3이고 요거 만족을 해야 되고요.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요거 1보다 크다. 그럼 1은 여기 있겠네. 자, 1보다 큰 거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도 만족을 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도 만족을 해야 되겠네. 자, 마이너스 1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 있죠. 얘보다 큰 것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만족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 전부 다 만족하는 거. 그죠? 요 파란 거는 한 세트입니다. 이거 또는 이거. 그지? 전부 다 만족하는 여기네. 그지?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나? 자,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뭐다? 판별식, 축, 경계값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보자. 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x 절편을 살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고, 자, 건이 있으니까 x 절편을 살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 맞나?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 자, 얘는 땡큐라고. 여기서 판별식 체크하면 무조건 맞게 되어 있고요. 축의 위치는 의미가 없고요. 알겠죠? 굳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는 뭐라고?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뭐라고요? 땡큐입니다. 땡큐. 다른 거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만 체크를 하면 된다? 얘는 경계값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경계값. 그치? 이 문제가 훨씬 좋은 문제죠. 됐나?
아니, 너네 입장에서 좋은 문제죠.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는 많이 냅니다. 좋고 그렇고 구분 못해. 여기서도 이제 순진하게 또 앉아가지고 판별식구 하고 이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됐나? 자, 그러면은, 자, 경계값. 어떻게 되냐, 이거. x의 얼마 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돼? 아유, 잠시 나도 좀 머리가 나가버렸어. 자, f의 1이 얼마가 돼? 얘가 음수만 되면 되겠죠. 밑에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1. 1의 값이. 그러면은 f의 얼마? 1은 얼마가 돼? 1 빼기 얼마? 3a 더하기 a제곱 빼기 5 됐나? 얘가 음수. 그러면은 a제곱 2차 부등식이네요. 빼기 얼마? 4. 얘가 얼마? 음수. 4, 1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a 더하기 1에다가 얼마? a 빼기 4가 얼마가 돼? 0보다 작아야 돼.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된다?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 됐나? 마이너스 1에서 얼마? a 어디까지? 플러스 4까지 됐나요?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뭐 숫자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자,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바꿔볼게요. 2ax 빼기 a 제곱 더하기 얼마? 7은 얼마? 제로. 자, 이 녀석의 두 건이 모두 뭐다? 양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도 이것도 실제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로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두 건이 모두 양수래. 그래프를 그려서 x의 절편을 살피자. 그래프를 그려서 x의 절편을 살피자. 두 건이 모두 양수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0이 있죠. 맞나? 근각계수의 관계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전에 이제 아까 제가 하다가 내가 A 하지 말자는 게 괜히 헷갈리긴 헷갈린다. 일관되게 하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됐나?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 x절편 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체크해줘야 돼? 판별식 D가 얼마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 위치가 얼마가 돼야 돼? 축의 위치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돼? 경계값 됐나? 경계값이 뭐가 돼야 돼?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왜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냐 하면은 요 얘기입니다. 자, 축이라는 거는 우리 요거 그래프 2차 함수 예전에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자, 축이라는 거는 그냥 그릴까? 됐나?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같다 했잖아. 그치? 기억나나요? 같다. 다르다. 뭐가? y는 a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같다는 말은요,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말 맞나? 왼쪽. 자, 그럼 축이 지금 양수라는 말은, 축이 양수란 말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돼? a분의 b의 부호 반대잖아. 그지? 그런데 봐봐요. 축이 양수란 말은요, 얘가 x는 얼마? 2a분의 얼마? b의 부호 반대잖아. 축은. 됐나요? 그러면은 축이 양수란 말은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두 건의 뭐다? 합이 뭐가 나온다? 얘가 양수라는 말입니다. 두 건의 합이 양수.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돼. 그렇지. 참고로. 경계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지.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a가 양수인 그래프죠. 최고점 부호가 양수인 그래프잖아. 그러면은 경계값이 양수라는 말은요, a분의 c도 뭐가 돼? 양수라는 말이야. 얘가 뭐니? 얘가 두 건의 뭐다? 곱이잖아요. 요거분의 요거. 알파 베타가 얼마? a분의 얼마? c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두 건의 뭐다? 곱이 뭐가 돼? 얘가 양수라는 말이야. 요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굳이 별도 이론으로 합이 양수일 때 두 건의 뭐라고 하냐? 두 건의 합이 양수? 두 건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건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건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냥 우리 방금 했던 실근의 범위를 가지고 두 건 사이에 뭔가 있다, 뭔가 없다 그것만 챙기고, 뭔가 있으면 땡큐, 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됐나요? 자, 한 번 더. 자, 또 다른 문제를 본다면 여기 똑같이 이제 두 건이 모두 양수가 아니고 이번에는 뭐다? 두 건이 뭐를 가진다? 두 건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두 건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두 건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뭐를 살피자? x 절편을 살피자. 두 건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0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0이 있어야죠. 맞나? 두 건 사이에 뭔가 있다 없다?
뭔가 있죠? 그럼 얘 뭐라고요? 땡큐. 뭐만 체크를 하면 된다? F의 0이 뭐다? 경계값. 음수.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예전에 보면은 두 건의 곱이 뭐가 돼? 음수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왜냐면은 두 건의 곱이 음수다. 자, 생각을 해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는 얼마, 제로는 판별식인데 A를 어떻게 양수로 보통 많이 씁니다. 됐나?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 D는요, B제곱 빼기 얼마, 4C잖아. 맞나? 그럼 봐요. 얘는 무조건 양수죠. B제곱이니까. 빼기에 뭐를 했어? 빼기에 C가 음수야.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가 돼? 얘가 C잖아. 그지?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지? 체크를 할 필요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그거보다는 뭐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만 정리를 하면은 방금 그거를 갖다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러면 안 어렵거든요. 이제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 요것만 하면은 되겠다 이거죠. 끝. 됐나요? 요거로 해가지고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자체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형의 방정식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도형의 방정식도 재밌습니다. 그지 도형아? 재밌지 그지? 재밌대. 도형의 방정식이 왜 재밌냐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재미는 있고 막 계산은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재밌지가 않거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일단은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수학 선생님이 재밌다 하는 거는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들은 있어. 그런데 수업 자체는 훨씬 재밌어. 수업 자체는. 앉아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이게 재밌더나 수업이? 아니잖아. 그거보다 야 이렇게 접어보고 이렇게 접어보고 뭘 한 게 재미 자체는 있잖아. 문제는 좀 어려워도. 알겠죠?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자, 뒤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마칠까? 필수 확인 문제. 보자. 볼만한 거 좀 괜찮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188번. 자, 연습 문제 2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f의 얼마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녀석의 해가 얼마가 돼? x가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됐나? 자, 여기에서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정 안 되면 이렇게는 가기는 가야 돼. 자, 비추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fx를 갖다가 어떻게 해볼까? 요 주어져 있으니까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함계수 a 얼마? x 빼기 2 얼마? x 빼기 4 됐나? 그러면은 f의 얼마? 2x 빼기 4라는 거는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2x 빼기 4를 대입을 하면 되잖아. x 대신에. 됐나요? 그러면 a 얼마? 2x 빼기 4의 얼마? 빼기 2 2x 빼기 4의 얼마? 빼기 4 됐나? 그러면 얘가 a 얼마? 2x 빼기 6, 그 다음에 얼마? 2x 빼기 8.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 그럼 얘가 0 되는 거, 얘 0 되는 거니까 3이고 4니까 얼마? 작은 거, 큰 거 사이 3에서 얼마? x가 어디까지? 4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치? 자, 그럼 얘를 도대체 왜 비추하느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 되면 이렇게 풀어야지, 안 되면. 됐나?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일단은 방정식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자, 방정식. 자, 근, 해. 뭐라고요? 얘는 대입하면은 성립합니다. 됐나? 그러면은,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f의 얼마, x는 얼마, 제로. 이 녀석의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가 2가 되고 베타가 얼마가 돼? 4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발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본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자. f의 얼마? 2x 빼기 얼마? 4는 제로. 이 녀석의 해를 갖다가 x1과 x2라고 해보자. 됐나? 그러면은 2배의 x1 빼기 4가 얼마가 돼? 얘가 알파. 그러면은 x1이라는 건 얼마가 돼? 알파 더하기 4 나누기 얼마? 2가 되겠죠.
맞나? x2도 당연히 뭐가 돼? 2분의 얼마? 베타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의 해가 얼마가 돼? 2를 집어넣으니까 3이고 4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4가 되어 가지고 입모양은 바뀔 이유가 없겠죠. 요거 가만히 보면 그지? 그래서 얼마가 돼? 3에서 얼마? x2까지 4까지 이렇게 구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는데 부등식이니까 뭐 비추치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방정식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두근의 합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수학 1에 들어가면은 지수로그 방구등식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그때서는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안 풀리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는데 항상 성립한다. 실수 전체에서 항상 성립한다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지? 맞나? A가 뭐다? 양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 B가 음수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많이 알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뭐가 주어져 있어? 요 범위가 주어져 있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게 일단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겠죠. 맞나?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자꾸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가지고 fx에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됐나? 자, 0보다 작은 게 존재를 해야 해가 존재를 할 거고. 됐나? 그러면은 요 녀석의 해는 여기부터 요까지가 될 건데 항상 성립한다 있고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는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얼마 플러스 1이 있어 가지고 얘네들 요 범위에서는 항상 음수 요게 지금 항상 성립하는 거죠. 됐나요? 당연히 할 말 있죠? 할 말 없나요? 우정이 할 말 있죠? 할 말 없나? 할 말 없나요? 홍윤이 할 말 없나? 실망인데? 할 말 없나? 없어요? 자, 다시. 우리 오늘 수업 주제 하나밖에 안 했는데, 또.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범위, 일명 근의 분리, 뭐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 절편을 살핀다. 두근 사이에 뭔가 있다. 땡큐. 뭐만 체크하면 된다? 경계값만 체크하면 된다. 두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그지? 유유. 눈물을 먹었고 뭐를 한다? 판별식, 추구 위치, 경계값 모두 체크를 한다라고 했죠. 자, 다시 보자. 자, 할 말이 있으면은 빨리 해주세요. X 절편이 근이라고. X 절편 사이에 뭔가 있죠? 할 말 있어요? 땡큐. 조금 실망했어요. 자, F의 마이너스 1이 뭐다? 음수. 그 다음에 F의 얼마? 1도 뭐다? 음수. 뭐만 챙기면 된다? 경계값만 챙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프를. 알겠나요? 이 앞으로는 생각해도 되겠죠? 자, 나름대로 다 여기 영어 문제들은 중요하고 뭐 어렵진 않지만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반드시 진짜 필수적인 문제들 위주로 들어갔으니까 한번 더 정리를 빠르게 할게요. 자,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준수가 뭐 하고 싶어? 좋아. 동현아 뭐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판별식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냥 모르겠다. 뭐를 하고 싶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자, 학교나 뭐 다른 데 가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잖아. 그지? 그래프 너네 어떻게 할래 하면은 그때 그냥 그래프 그려요 라고 대답을 하면 한 반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그래프 손으로 모양 한번 그려봐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할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중에는 그 고등학생들 특징이야. 이제.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래프 그래요 하면은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 줘보니까 모르더라고. 대답만 그렇게 한다고, 대답만.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요런 그래프잖아. 0보다 작은 게 없어야 돼.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
됐나? 그러면은 맞네.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자, 다시 0이 되면 어떨까? 항상 등호는 별도로 체크한다는 생각을 합시다. 0이 되면은 해가 이거는 되잖아. 0이 되면 얘는 NG죠, NG. 안 되겠지? 그럼 끝이네. 판별식 D가 뭐다? 맞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얘가 머리 F, 외F 가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들을 가져줘야 됩니다. 시작. 그래야 혼돈이 전혀 없다. 이거죠. 됐나요? 자, 요거는 뭐 교점 잡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얘가 해를 갖기 위한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라 했네.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조금 애매하지만 애매하지 않습니다. 자, 보자. 해를 가져야 된대. 얘는 뭐죠? 연리부등식이잖아. 둘 다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중 하나가, 과정 중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 뭐냐면은 상수와 변수의 구분입니다. 됐나?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변수는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고등학교 과정 제일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x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로 봐라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고정되어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요거는 해가 고정이 딱 결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요거를 먼저 찾자 이거죠. 됐나? 그러면은 x 빼기 더하기 3에다가 얼마? x 빼기 1 됐나?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돼? 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3, 1 해가지고 요거보다 작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얘가 되겠다. 그지? x 빼기 땡큐 빼기 2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틀린 게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절대값의 x 빼기 a가 뭐다? 1보다 작다. 자, 요거는 홍윤이가 한번 말해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절대값 그리라 했잖아. x 빼기 a가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바로 1보다 작다라고 가야 됩니다. 됐나?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돼? a를 더하니까 a 빼기 1, 그 다음에 얼마?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겹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고민이 있을 건데, 약간의 고민, 큰 고민은 아니고, 자, 약간의 고민,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치? 또 어떻게 겹칠 수도 있어요? 요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 됐나? 요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렇게 겹칠 수도 있지, 또 심지어. 그지?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자, 얘를,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줘야 돼. 자, a 빼기 1이 얼마? a 더하기 1이고, 여기에서 요거까지잖아. 맞나요? 조금 심오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할 말 있는 사람? 도연아? 괜찮아. 대답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약간은 선문답이거든. 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못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내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항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치환하는 것만 많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의 주제들은. 그지? 상수와 변수가 생각보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이 고정되어 있고, 무엇이 움직이는가. 고정되어 있는 걸 찾는 건데, 얘 가만히 보니까 A가 움직이는 거죠. 맞나? 그러면 도대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뭘까? 고정되어 있는 거. 구간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죠. 구간 길이가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보는 것도 문제를 볼 때 매우 편합니다. 맞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참고로 내가 아까 안 그랬는데 요 구간 길이가 얼마야? 5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거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다 이거지. 자, 요 a 빼기 1 그러면 여기 이제 종합을 하면은
자, 첫 번째 뭐다? a 빼기 1이 뭐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한쪽이 작아지기만 하면 돼. 뒤에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또는 두 번째 얼마? a 더하기 얼마? 1이 뭐다? 2보다 크거나. 자, 항상 등호는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은 등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얘가 얼마? a 빼기 1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은 요렇게 될 때는 구간 길이가 이니까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네요. 얘가 없으니까 요거겠네. 그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겁니다. 됐나? 요거 OR 요거 됐나? 요쪽에서 겹쳐도 되고 요쪽에서 겹쳐도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써가면 돼요. 그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여러 개를 잡아놔요. 상수 변수도 앞으로 대답을 하면은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수도 없이 듣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시 학생들이 대답만 잘합니다. 문제가. 뭐가 중요하니? 상수 변수 뭐 할까? 고정된 거 찾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아예 그냥 매뉴얼화 돼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